자, 이문정 부장검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문정 부장검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개혁위원회 그 검찰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문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검찰 특수통이 권력을 장악하고 표적 수사를 한다. 그리고 검찰의 기록 조작은 상상보다 심각하다. 예. 또 슬프지만 검찰은 자정 능력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국정개혁에 들어가기 전에 또 뭔 글을 올렸냐면 이문정 부장검사가 세상은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분투가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뭐 맞는 말이죠. 그 이문정 검사 아니라 누가 얘기해도 맞는 말이고 멋진 말인데, 일단 지금 국정개혁위원회의 그 보고를, 국정개혁위원회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검찰의 태도가 아주 지금 한심하죠. 그 한번 왔는데 뭐 거의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30분도 안 듣고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다시 취소했다고 들어가요. 다시 하라고 했는데, 다시 하기 전에 날짜를 정해주고 하루 전에 보고서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또 지난번하고 별반 다름없는 얘기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금 보고를 취소하고 또 날짜를 다시 잡았다고 하는데, 국가기관의 공직자들로서 지금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할 수 없는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어떻게든 그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 그냥 이익 집단 내지는 정치 결사체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 계획을 정부 부처로 상대로 점검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대통령 공약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아니 하다못해 윤석열 때 그 이상한 짓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똑같이라도 보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때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납작 엎드린 것도 아니지, 사실상 함께 환호성 지르면서 이상한 짓은 다 했던 것들이 지금 이 정부의 대통령의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해서 엇나가는 얘기를 한다. 이거는 명시적인 항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제 처벌하는 길만 남은 것 같고,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도 언제까지 보고 기회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고, 그렇게 원래 기회를 주는 이유는 당신들 입장을 들어보겠다. 니들이 실무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고충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그 얘기를 들을 기회조차도 박탈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왜 우리가 정치검찰이 쿠데타까지 일으키게 됐는지를 여전히 지금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아주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공약은 그 검찰의 그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할 방침인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기획위에 그 낸 안에는 지금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이 빠져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오히려 화가 이제 나는 거죠. 오히려 그거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식으로 써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뭐 나라가 난리가 날 것처럼 써놓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거 담당하는 사람이 이문정 황희석이거든. 거기다 대고 거짓말을 거기다 써놨으니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게? 검찰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을 지금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게 정치가 사체라는 거고, 국힘이 하는 짓이나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이나 똑같잖아요. 같은 틀에서 움직이는 정치가 결사체라는 거죠. 뭐 그러면 결국 이문정 부장검사가 뭐 자기 뜻대로 강하게 물론 이문정 부장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뻔히 이제 어떻게 나올지 꼼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검찰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했던 얘기들을 지금 판가리만 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굴마다만 바꿔가면서. 그래서 엊그저께 무슨 권순정이라는 고검장이 뭐 트로이목 뭐 어쩌고 하면서 수사기소 분리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권순정이가 창의적으로 생각해낸 게 아니고 계속 해오던 얘기인데, 말하는 사람만 권순정이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준동하고 있다라는 흔적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자, 이번에는 그 이문정 그 동부지검장이죠. 살펴보겠습니다. 그 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검찰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당할 것이다라고 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자신이 검찰을 고칠 의사 대신 장의사 역할을 하겠다. 뭐 일종의 비장감이 엿보이는데, 지금 이문정 그 서울 동부지검장이 이제 당초에는 뭐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기대는 했지만 지금 지검장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의미는 어디로 봐야 됩니까, 의원님?
임은정 검사장이야말로 그간 검찰이 국민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는지를 내부에서 계속 지켜봐왔고 그거를 또 알리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죠. 그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지금 정치검사들이 망가뜨려 놓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검찰, 이것이 국민들에게 과연 그 존재를 앞으로도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다 놓쳤다라는 생각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본인이 부여받은 어떤 시대적 역할이나 소명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을 좀 표현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취임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이라거나 아니면은 언론을 내다 대고 장난치는 얘기가 없었다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는 끝났다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간의 민정수석을 포함한 법무검찰 주요 인사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조금 살 수 있는 여지도 생긴 거 아닌가? 라는 점 때문에 괜히 여기서 튀어가지고 직장 잃지 말자라는 계산도 조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검찰의 교활함, 또 그 기회주의적인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임은정 검사장이 좀 많은 것들을 좀 국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제대로 된 검찰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좀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지검에 지금 주요한 사건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서 남아있는 이제 수사권을 갖고 검찰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달은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 사이에 뭐라도 좀 성과를 냈으면 더 좋겠고. 지금 그러면 법무부 장관 했고, 그 다음에 민정수석 봉욱 씨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법무부 차관,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이런 인사들이 있었죠. 검찰총장은 언제쯤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굳이 그거를 임명해야 되나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장의사를 동부지검장이 할 수는 없죠. 또 남부지검장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검찰총장이 주관을 해야 되니까 임명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그렇군요.